대박이님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 한 주 시장도 이제 겨우겨우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시장이 저쪽에서 반등 좀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마지막 금요일 날은 좀 꺾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은 영향이 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 현상이 또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를 보시게 되면요, 유가가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최고 급등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장중에 116달러까지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116달러 찍고 거기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107달러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래서 마이너스 2.6%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점, 일단은 다행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또 우리 시장 또 장 출발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러시아가 침공 8일차에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 시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즉 이제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 부분이 또 사실 시장에 반영이 되면 또 다시 원자재 가격에 또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이 나올수록 이제 전 세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도 아마 그걸 겨냥해서 원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경제를 고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나만 죽진 않는다, 너네도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게 또 규모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원자로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보유한 원전이 바로 이제 자포리자 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파괴가 되거나 이러면 방사능 유출도 이제 어마어마하고요. 일단은 전 세계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뭐 자명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후에 와가지고 우크라 언론에서 자포리자 원전 보안을 잘 지금 현재 방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군이 이 원전 쪽으로 계속 이제 침공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원전은 어쨌든 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니까 좀 더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은 또 다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온 뉴스도 좀 보면 2차 회담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해서 통로 주변에서는 휴전을 합의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자, 우크라이나 대표는 기대한 결과는 아니다,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인도주의 통로에서만 휴전을 준수하길 바란다. 러시아 대표 중요한 진전이고 민간인들 서둘러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양측이 연락 채널도 구성키로 했다. 3차 회담은 다음 주 벨라루스에서 예정돼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회담이 잘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 성과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민간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푸틴의 정신병자적인 이 행위를 봤을 때는 이것만 해도 어쨌든 만족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제 푸틴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국가부도 위험 상당히 높다. S&P가 신용등급을 CCC 마이너로 8단계나 하향을 시켰다.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7%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개월 연속 3%대인데요. 이제 문제는 2월달 3.7%지만 이제 전쟁을 반영을 하면 3월달은 또 4%대로 진입하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뭐 물가가 다 올랐죠.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월달은 물가가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식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 우리 대박이님들 이 또 힘든 고난의 행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빨리 하나하나 좀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일단은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게 가장 또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러시아발 알루미늄 값도 급등하고 있다. 배터리백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소식. 그리고 러시아 수출 제재 스마트폰, 자동차 등은 이제 예외로 이제 받다. 안도의 한숨. JP모건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지속 시에 브렌트유가 185달러까지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크라 밀가루도 동났다. 침공 장기화에 식량,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푸틴은 이제 뻔뻔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라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뻔뻔한 말인가요? 한마디로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우크라 네온 공장도 스톱됐다. 완성차 반도체 수급에 초비상 걸렸다. 그래서 이제 쭉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은요, 또 다시 이제 다들 뭡니까? 원자재
가격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우리 라방 때도 그렇고 지난번 그 업로드 시켜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수급이 되게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수급이 결과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은 이제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류, 그다음에 원자재, 농산물, 이제 그게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쪽 라인업,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와 농산물 그리고 뭐 비철금속, 그다음에 일부 방산주 등등 이쪽 라인업,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전쟁의 수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쪽을 일단 당분간은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늘 시장이 안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물동량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한 종목이라고 해서 업로드 시켰던 HMM이 오늘 단숨에 이제 20% 넘게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도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LNG 관련해 가지고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뭐 동성 화인텍 같은 거 이런 애들도 이제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전부 다 빠지고 이렇게 전쟁에 관련돼서 수혜다라고 생각하는 쪽 이쪽에만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이제 길게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번지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딱 정확히 이제 유가 관련주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 이쪽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이제 물류 이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다음번에 또 다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 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체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사실 풍력의 대장이 있고 태양광의 대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혜로 볼 수 있는 쪽에 있는데 태양광 쪽에서는 CS 윈드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만드는데요.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 비중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유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탈러시아를 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100%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2050년까지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15년을 앞당겨서 다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35년으로. 그러니까 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100% 전력을 대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을 상당히 빠르게 또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공표인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탈러시아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화석 원료의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싹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다음 폴란드 공장도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타워 매출이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이제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는 주가 바닥권이잖아요. 태양광 쪽도 당연히 이제 뭐 풍력이랑 태양광은 이제 같이 부합받을 수 있으니까. 태양광 쪽도 본다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모멘텀이 있죠. 100% 자회사인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이제 태양광 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5%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로 이쪽도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쪽 섹터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수혜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핵심 종목 중에 하나였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고점 부분까지 갔는데 사실 우리 한국항공우주는 우주 모멘텀, 우주항공 모멘텀 이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 당연히 방산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관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이 종목들은 팔고 기존의 바이오, IT, 피해주들, 자동차 이런 업체들을 사야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자른다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이쪽 섹터로 좀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에 또 이제 우크라 전쟁 관련해가지고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좀 추적을 하고 다음 주 가서 다시 또 이제 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음 주 가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나 아니면 만약에라도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이 마무리된다 이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했던 종목들은 싹 다 팔고 그동안 피해를 봤던 종목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악재성 소식들만 계속 나온다 이러면 일단은 이쪽 섹터를 좀 공략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바이인데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